수포하지 말고 수폭하자. 수폭 부부입니다. 이번 편은 고1 수학의 나머지 정리 심화편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기본편에서 우리는 다항식 fx를 1차식 x 빼기 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다항식 fx를 2차식 이상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정리를 응용해서 한번 쉽게 구해보는 것을 연습해 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항식 fx를 2차식 이상으로 나누었을 때 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우선 배워봐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한번 이해해 보기 위하여 지금 문제에 주어진 이 다항식 fx를 x제곱 빼기 x 빼기 2로 한번 나누어 보는 것을 실제로 해볼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누어지는 수 x 4제곱 빼기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x 플러스 4를 적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x 빼기 2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x 4제곱 빼기 x 세제곱 빼기 2x제곱.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빼기 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제곱 빼기 x 내려오고요. 자, 다시 이제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됩니다. 또 빼기 해주고요. 사라지고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남고 또 위에 목에 플러스 2를 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빼기 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이게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목 이렇게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x 4제곱 빼기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x 플러스 4는 여기 나누는 수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오고요. 그 다음에 목 구했죠. 여기 목이 올 차례입니다. x제곱 빼기 x 플러스 2. 그 다음 나머지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오면 되죠. 되겠습니까? 자, 요 부분 같고요. 또 이렇게 나누는 수,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목,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자, 이것을 왜 한번 나누어 보았냐면 이 나머지를 표현하는 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나누기 과정에서 자, 이 부분에서 2차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수가 2차식이었죠. 그래서 한 번 더 목에다가 상수를 올려서 밑에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적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차식이 사라집니다. 2차가 사라져요. 2차가 사라지고 나면 아래쪽에 1차가 나오죠. 1차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만뒀었는데요. 왜냐면 나누는 수가 2차입니다. 자, 상수를 또 적더라도 그러면 2차식이 적히게 되겠죠. 그럼 1차식에서 2차식을 빼면 2차식이 다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나누는 과정을 언제 종료하게 되냐면요. 바로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작아질 때 나눗셈을 종료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작아질 때, 이렇게 작아질 때 우리는 이 과정을 종료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는 1차식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수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작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는 2차식이 가능하고 또는 1차식이 가능하고 또는 상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뒤에서 우리가 다항식 나눗셈의 식 표현을 형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다항식 나눗셈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fx, 다항식 fx. 이때 fx는 나누어지는 수입니다. 그 다음에 gx로 나누었을 때, 그럼 gx로 나누었을 때 이 gx는 나누는 수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목을 qx, 그럼 목을 요 나누는 수랑 곱해져서 qx라고 적으면 되고요. 식에서는 목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머지인데요. 현재 나머지가 우리가 기본편에서 배울 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머지 r이라고 표현했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나머지 rx라고 돼 있습니다. 자, 왜 나머지 rx냐면요. 우리가 기본편에서는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슨 항일까요? 나머지는 상수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1차식보다 차수가 작아야 돼요. 그러면 상수항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R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2차식 또는 3차식 또는 4차식으로 나누어 볼 거라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작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는 2차식이 될 수 있습니다. 2차식이. 따라서 2차식이면 X 문자가 포함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나머지도 이렇게 RX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요. 나머지 정리를 응용하면 나눗셈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우리 앞에서 했을 때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그쵸?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2차 이상의 다항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쉽게 나머지 정리를 응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이상의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를 응용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한번 해볼 거냐면 다항식 나눗셈식을 표현하는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해보기 위해서 앞에서 실제 나눠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작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표현 한번 해볼게요. 현재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 나누어지는 수죠. 그것을 x제곱 빼기 x 빼기 6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목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목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2차식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나누는 수의 2차식보다. 그러면 1차도 가능할 수 있고 또는 상수항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선 바로 아래 차수인 1차식으로 나머지를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럼 1차식의 일반적인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ax 플러스 b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머지 rx를 표현하는 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항식의 나눗셈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식을 표현해야만 우리는 나머지 정리를 응용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 밑에서 또 x 6제곱 플러스 x 4제곱 플러스 x 빼기 3을 x 4제곱 빼기 x 세제곱 플러스 x 빼기 3으로 한번 나누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수가 이게 오고요. 그 다음에 목 qx가 오면 되겠죠. 자, 잠시만요. 자, 목 qx가 이렇게 오면 됩니다. 자, qx가 오고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이 나누는 수 차수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몇 차입니까? 4차죠. 그러면 가능한 나머지의 차수는 3차, 2차, 1차 상수항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건 최대 3차까지 가능하니까 그렇죠. 3차식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3차식의 일반적인 모양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나머지 식이 될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제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는 기본을 적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다항식 fx를 x제곱 빼기 x 빼기 2로 한번 나누어 봤었는데 나머지가 뭐가 나왔었죠?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나누어 보았을 때. 자, 이것을 이제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앞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식을 표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x 4제곱 빼기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x 플러스 4고, 자, 이것을 이제 나누는 수인 x제곱 빼기 x 빼기 2에, 자, 목은 모릅니다. 모르는 대로 qx 플러스, 자, 나머지는요. 나머지 식은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최대 1차식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ax 플러스 b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기본 식을 적었습니다. 요 식을 적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또 새롭게 자, 이론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해야 되는 것은요. 이 나누는 수를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인수분해. 왜냐면 우리는 나머지 정리 기본편에서 배웠던 것을 응용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본편에서 나머지 정리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것을 배워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차식으로 되어 있는 이 나누는 수를 1차식으로 한번 분해해 볼 겁니다. 자, 그렇게 분해를 하면 자,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x 4제곱 빼기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x 플러스 4. 자, 이것을 인수분해 한번 해보면요. 자, 인수분해 다 할 수 있죠. 자,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뒤에 또 qx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어떤 구조가 보이냐면요. 선생님이 기본편에서 나머지 정리의 핵심 개념은 무엇라 그랬죠? 바로 이 나누는 수 곱하기 목, 요 부분을 제거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요것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바로 나누는 수를 0으로 만드는 거였는데요. 현재 여기서는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됩니다. 이 부분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는 x에 2를 집어넣어도 이 부분이 x 빼기 이 부분이 0이 되면서 또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럼 또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요 두 번째 식에 x는 x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x에 2를 한번 대입해서 식을 두 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나머지잖아요.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뭐를 알아야 됩니까? 바로 a와 b를 구해야 됩니다. a와 b를 구해야 된다. 미지수가 몇 개죠?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미지수가 두 개일 때는 식이 최소 두 개가 있어야 미지수 두 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에 마이너스 1, x에 2를 넣어서 식 두 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연립해서 한번 a, b를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양변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하면 자, 1 플러스 암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플러스 2 이쪽에 대입을 하고 있어요. 이 식에다가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4가 돼요. 이거 어떻게 되죠? 다 더하면 자, 다 더하면 4, 8, 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변은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이 0이 돼버립니다. 그럼 0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q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요. 근데 요게 0이 되니까 다 사라지죠. 그래서 남는 건 바로 뭐다? 남는 거는 바로 9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만 남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 x에 2를 한번 넣어볼게요. 2를 넣으면 16이 되고요. 이 부분도 또 1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 4 빼기 2 플러스 4가 됩니다. 계산해보면요. 사라지고 8 빼기 2니까 6이 되고요. 자, 이 부분에 또 넣으면 3 곱하기 0이 되죠. 곱하기 q의 2가 됩니다.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0이 돼서 사라집니다. 자, 그럼 남은 거는 6은 2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러면 a, b에 관한 연립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자, 이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빼기를 하면은
3이 되고 마이너스 3a, b는 사라지고요. 그럼 a는 뭐가 됩니까? 자, a는 바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b가 뭐가 됩니까? b는 4가 되죠. b가 4가 되는 게 아니라 실수했습니다. 자, b가 뭐가 됩니까? b가 8이 돼야 되겠죠. 자, a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고 그럼 b가 8이 돼야 6이 되겠죠. 그래서 b는 8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8이기 때문에 바로 이 a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실제로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한 값이랑 같죠. 자, 이렇게 바로 다항식 fx를 2차식 이상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정리 활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2번 써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 fx를 2차식 이상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는 방법은 바로 나누는 수를 1차식으로 인수분해하여서 각각의 1차식에 대해서 나머지 정리를 응용하여 나머지를 구하면 됩니다. 자, 아래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차식으로 현재 나누는 상황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러면 x 빼기 p, 또 x 빼기 q, 또 x 빼기 r로 이렇게 인수분해하였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대입해 봐야 되죠? 바로 x 빼기 p를 한번 대입을 해서 이 부분을 0으로 만듭니다. 또 x 빼기 q를 대입을 해서 또 이 부분을 0으로 만듭니다. 또 x 빼기 r을 대입해서 또 이 부분을 0으로 만듭니다. 자, 그런 식으로 식 3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현재 a와 b와 c가 나머지에서 이렇게 미지수로 3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a, b, c에 관한 식 3개를 만들었습니다. 식 3개를 만들었고 우리는 이 식 3개를 연립해서 풀어주면 미지수 a, b, c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미지수 a, b, c를 구할 수 있게 되니까 바로 나머지가 구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2차식 이상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도 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